자, 이제 유튜브 모드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예. 자, 장대 가능성 높습니다. 예. 제가 좀 이게 유튜브 하느라고 빨리 판 거 느낌이 없지 않아요. 예. 이게 사실 좀 여러분들한테는 약간 죄송한데, 예. 자, 소리가 안 들린다고요? 그건 아니실 것 같고. 예.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화면이 넘어갔다 그랬는데, 예. 제 화면은 아직 안 넘어갔는데 이게 어떻게 된겨? 예. 자, 넘어갔군요. 네. 자, 안녕하십니까. 9988 빨리 치시면서 국면 전환 하시고요. 예. 자, 오늘도 시장은 또 달립니다. 제가 금요일날 지난주 할 때 약간 그 시장이 별로였잖아요. 아침에는 조금 긴가민가 했다가 오후 들어가지고, 오후도 아니죠. 사실 9시 한 10몇 분부터 그 이란 이스라엘 뭐 폭격 얘기 나오면서 지난주 금요일날 왕창 빠졌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별로야 이렇게 봤던 시장이었는데, 자, 오늘은 그래서 제가 제목을 원래 그 금요일에 트라우마를 극복해라 뭐 이런 식으로 적었는데, 오늘 극복이 조금 되는 극복이 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가 좀 이게 웬일이야 갑자기 그날 3천 갈 것 같았는데 막 떨어져가지고 한참 헤맸었는데, 오늘은 분명히 빠지는 종목이 더 많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똘똘이들이 시장을 좌우합니다. 사실 시장은 예전에도 그 다우 지수가 지금 굉장히 높지만 뭐 당연히 옛날에는 지수가 되게 약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다우도 한 1000포인트 할 때가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1000포인트에서 10,000포인트 보낼 때, 그래서 니프티 50라는 그 이름이 나온 게 50개 종목이 다 열일해가지고 지수 10배 올렸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알게 모르게 2200대에서 3000을 코앞에 두는 수준까지 2달 사이에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물론 뭐 중소형주도 역할을 했고 대형주도 일부 역할을 하면서 골고루 많이들 올라왔는데요. 지금 우리가 진짜 뭐 그 여당 쪽에서 추진한다는 코스피 5천 보내기 특별위원회의 어떤 그런 컨셉에 맞춰서 본다고 하면, 사실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어떻게 보면 진짜 똘똘이 50개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좀 압축을 해갖고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좀 재정립하는, 저는 아침에 오늘 수익 플러스 시간에도 그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이번 주에 대해서 시각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 근간은 우리가 3천을 맞이할 때 다 팔고 나갑시다가 맞느냐, 아니면 또 뭐 한번 속는 느낌이지만 3,000포인트를 베이스 캠프로 생각하고 이거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다만 얼마라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더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수도 있는 지수입니다. 이 3,000이라는 게 사실은 뭐 기저에 깔려 있는 거 기본으로 위험한 지수인 거 맞아요. 우리가 3,000을 함부로 가느냐에 대해서 지난 21년도에 두 차례에 거쳐서 3,200, 3,300을 6월 달에 이렇게 보여주면서 갔던 거 말고는 구조적으로 3,000이라는 게 참 뭐 수십 년 동안 있던 분들한테도 익숙한 지수가 아니거든요. 그냥 잠깐 갔던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게 우리가 이번에 3,000이라는 게 그냥 너무 들락달락 할 수 있는 기본 지수냐, 아니면 정말 힘겨운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왔는데 이번에 못 피하면 진짜 뭐 개망이다. 앞으로 또 뭐 몇 년의 어떤 경기적인 사이클을 기다려야 된다. 뭐 이런 상황이냐, 이거에 대해서 사실 되게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이 제가 수익 플러스 때 말씀드리는 식으로 진짜 고냐 스톱이냐의 결정을 어떻게든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나 이렇게 보느냐라는 말씀이죠. 자, 네.
그거는 뭐 여러분들 생각에 맡기기로 하고, 예. 이분은 예, 그 순위권 안에 들려고 지금 여러 번 예, 채팅을 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그 3등 안에 들면 저렇게 왕관 씌워가지고 1등이든 3등이 표시가 되네. 저거 무슨 예, 누가 저런 걸 부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재미삼아서 채팅 열심히 해가지고 예, 3등 안에 드시면 저 왕관 표시가 쓸 때마다 나오니까 뭐 그것도 되게 흥미롭긴 한데, 예, 아무 의미 없는 내용으로 반복해서 올리면 예, 바로 내쫓을 테니까 예, 우리 방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다가 예, 차분하게 올려주시기 바라고, 채팅은 경쟁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냥 우리 여기 가까이 계신 분들이 좀 도움 되는 그런 내용들로다가 예,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위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미리 하나 공지 좀 드릴까요? 예, 자랑질 좀 할까요? 예, 절대 판매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예, 여러분들 제가 오늘 와우다 홈페이지 가보시면 네, 제가 이렇게 떡하니 떠 있습니다. 구석에. 예,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 수익왕이 누구냐? 예, 바로 저울시다. 예, 제가 이번 주 수익왕이 돼가지고 예, 반응이 없어. 예. 이 정도 되면 뭐 어유 축하드려요 뭐 이러면서 막 예, 엄청나게 뭐가 좀 올라와야 되는데 예. 조금 조용히 있어 볼게요. 예. 여러분들의 반응을 기다리면서, 아니 저는 여러분들이 좀 기뻐해 주실 줄 알았는데 네. 자, 좀 마구마구 좀 기뻐해 주시고 뭐 예, 러브 표시해 주시고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고 네. 자,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상대하는 예, 구몬작전 6부에 예, 이번 주부터 나오는 제가 6부 나온 기념으로라고 생각할게요. 예. 자, 여러분들한테도 뭐 이로울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어쨌든 얘기 드리는 게 제 기본적인 철학과 뭐 생각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제 가이드 계좌에 녹여서 또 뭐 제 비즈니스 쪽으로 운영을 하는 거니, 뭐 솔직히 제가 그동안 잘 못했던 부분이 맨날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런 것들이 좀 많았었는데 요거 좀 일치화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예. 아니 생각하고 공부한 것들을 매매로 있는 비율만 예, 높이면 성공할 수 있어라는 게 보이는 거니까 저도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여러분들 이 구몬이장전 6부 순서에 뭐 이전 우리 대표님도 너무 훌륭한 분이 계속 맡아주셨지만 예, 6부 순서 너무 예, 중량감이 떨어졌어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요. 저도 생각해보면 지금 6주 안에 최근 6주 동안 5번 예, 주간 베스트가 됐었고요. 저희 이제 자체 평가 가이드 계좌 수익률로 예, 3등까지 뽑아서 주간 베스트라고 타이틀을 달아주시는데 최근 한 5주인가 6주 안에 한 주 빼놓고 계속 순위 안에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이번 주에는 제가 딴 날도 아니에요. 이거 시작했던 첫날 있죠. 월요일 날 제 가이드 계좌가 하루에 8% 정도 올라가서 예, 그래서 그 덕분에 그거 까먹지 않고 버티는 상황에서 이번에 좀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을 하게 된 굿모닝 작전 6부 순서의 행운이 그렇게 좀 결실을 맺었다고 생각하고 예, 앞으로도 열심히 할 테니까 네, 만수무강하십시오. 예. 자, 저를 꾸벅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잘 들으세요. 예. 자, 지금 지수가 뭐 어떻게 됐다고요? 저번에 2998.6까지 갔었는데 오늘 현재 2996, 97 요 정도까지 예, 또 아주 초근접 예, 3000. 아유, 그냥 오늘 뭐 찍어 버리는 게 차라리 낫죠. 예. 뭐 또 뭐 2999까지 갔는데 갑자기 또 뭐 중동 이슈가 나왔다면서 뭐 거기서부터 지금 또
보합으로 내려가고 이런 또 장난질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어쨌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제가 열심히 또 달려가 보겠습니다. 오늘 수익 플러스 아침 코너에서는 벤처 캐피탈하고 유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벤처 캐피탈은 어저께 이제 추경이 20조 2천억으로 추가 추경 2차가 확정이 되면서 관련해서 이제 벤처 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에 9천억 뭐 지원해준다. 또 벤처 시장을 40조까지 확대한다. 뭐 이런 이제 정책적인 배려가 있는 섹터였기 때문에 어저께 이제 인베스트 관련주들이 꽤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뭐 주춤할 수 있지만 오늘 뭐 강하게 올라가는 걸 쫓아갈 필요까지는 없어도 제 생각엔 또 하나의 그 정책적인 어떤 우선순위가 있는 섹터잖아요. 뭐 AI 100조보다 좀 적지만 그래도 40조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마중물을 추경 예산 투입으로 이제 시동을 건 거니까 제 생각에는 뭐 시장이 코스닥에 올라가고 이러면은 사실 이 투자 들어갔던 이런 벤처 캐피탈의 그 뭐 가치도 올라가는 게 맞겠죠. 사실 지금 지수의 흐름과 어떻게 보면 뭐 지수가 올라간다, 거래량이 난다 가지고 증권주를 얘기 많이 하시는데 코스닥 기업들은 사실 벤처 캐피탈 지분 투자 들어간 기업들이 더 많기 때문에 쟤네들이 언젠가 엑시트를 하고 나오기 위해서라도 뭐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은 뭐 좋은 게 또 벤처 캐피탈과 연동된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화장품 주식이 되게 강해요. 뭐 하다못해 그 화장품 주식으로 M&A 얘기 나올 때마다 1등이다 2등이다 하는 종목이 딱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한국 화장품이고 하나는 코리아나인데 요새는 그 인디 화장품이나 이런 거에 밀려가지고 한국 화장품이나 코리아나가 올라갔던 기억이 진짜 없거든요. 근데 오늘은 뭐 갑자기 중국발로 원래 중국에서 우리나라 이제 화장품 업계 뭐 눈독 들인다 그럴 때 맨날 가상 후보 1등이 한국 화장품 아니면 코리아나였거든요. 근데 뭐 지금이야 또 탐낼 만한 그런 급들이 꽤 많이 나왔고 최근에 게임주들이 사실 십수년 전부터 뭐 중국 그 자본의 어떤 흐름들을 많이 좀 유입을 받았고 뭐 이게 장기적으로야 이제 큰일 났다 이러지만 어쨌든 돈이 없으면 뭘 못하는데 그런 자본 조달에 대한 개념으로 봐서는 뭐 중국 자본이라도 어쨌든 받아서 뭐 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게 그런 엔터라든가 게임 쪽인데 알게 모르게 침투하는 그런 와중에 보면 뭐 피부 미용이나 피부 미용은 사실 우리나라 사모펀드가 꽉 잡고 있긴 한데요. 이게 사모펀드도 엑시트를 한단 말이에요. 대충 이 정도면 먹은 것 같으면 나가려고 할 때 그거 엑시트 할 때 그거 받아줄 또 다른 더 큰 브라더가 누가 있냐 보면은 제가 봐선 중국 자본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제가 수원이라는 데 사는데 제가 수원역 앞에 한 십수년 살았어요. 수원역 광장 그 건너편에 있는 단지에 살았는데 지금은 한역에 떨어진 곳에 삽니다. 뭐 역하고는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제가 한 십수년 사이에 보는 것 중에 뭐 여러분들도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뭐 서울에도 아예 그런 거리이자 동네가 제법 있는데 수원역 앞에는 거의 지금 팻말 그 상호 70~80%가 중국말이에요. 중국 거리가 즐비하고 수원역에서 화서역까지 이르는 그 골목골목에 중국인들이 하는 그런 가게나 뭐 단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침투해 있습니다. 여북하면 이제 수원역 앞에는 거의 중국이라고 할 정도로 상황이 그래요. 그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수원만의 문제가 아닐 거고요. 뭐 진짜 발전 가능성이 있다, 뭐 돈 된다 이러면은 중국인들의 자본이라는 게 뭐 제주도도 굉장히 많이 투자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뭐 우리가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국의 자본이 꽤 우리나라 와서 속속 박히는데 그런 쪽에 하나 중에도 또 이런 피부 미용이라든가 화장품도 알게 모르게 침투가 되고 있을 거고 앞으로도 더 많은 비율로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6허가 온다. 그냥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면 뭐 올해 중국인 관광객이 엄청 온다. 또 7월 달에는 단체 그 관광객은 무비자다. 이런 이제 개념들이 불과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호텔 방이 없다. 뭐 이런 또 주제 아니면 6허가 막 몰려온다. 이런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가지고 최근에 이제 활발해지고 있는 한중 교류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좀 부각시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어쨌든 관이든 뭐 민이든 어떻게든 알아서 움직이는 걸 수도 있고요. 어차피 우리 입장에서는 그 10월인가 11월 달에 있는 에이펙 정상회담이 나름대로 되게 공을 들여서 뭐 성공의 어떤 그 결실을 봐야 되는 뭐 큰 회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적어도 다른 것도 여러 개 성공의 잣대겠지만 시진핑 주석이 와가지고 꽤 우호적인 관계로 발전시킨다 이렇게 뭐 서로 회담을 했다든지 그런 멘트가 나온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값이 지금부터 뭐 8, 9월까지 계속 밀고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정책적인 테마가 하나 우리 시장에 주도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뭐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을 해볼 거지만 오늘 지역화폐주의 갑작스러운 하락에 대한 부분들 이거 좀 무시할 수가 없다고 봐요. 저도 솔직히 좀 뜬금없이 지역화폐주가 갑자기 꼬라 박았다고 할까요? 이렇게 지금 상황들이 연결되고 있는데 좀 아니 지역화폐가 뭐 왜? 그래서 지금 찾아봤는데 뭐 제 눈에는 잘 눈에 안 띄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게 또 하나의 또 순환이자 기존에 또 많이 그냥 우리가 너무 당연시하게 앞으로 더 좋아질 거야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이제 막 해보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약간의 좀 경종이라고 할까? 이쪽 이제 해먹을 만큼 해먹었으니까 여기서 나와가지고 또 다른 또 신박하고 약간 참신한 그런 쪽으로 가려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 저는 약간 움찔하게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진짜 요새 진짜 미쳤다 이런 종목이 몇 개가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돼도 아무 상관이 없는 제가 비트맥스 진짜 보면서 이거 어떻게 이렇게까지 가지? 7,000원도 넘었네요. 제가 진짜 2달 전쯤에 2,000원일 때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와 7,000원을 오늘 찍으면서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쯤 이제 사람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완전히 포모에 갇힐 것 같아요. 와 7,000원 이제 뭐 10,000원도 가는 거 아니야? 뭐 나중에 비트코인 지금 얘가 갖고 있는 게 한 300몇십 개 되는 것 같던데 뭐 1억 5천 정도 기준으로 보면 지금도 뭐 한 400억 500억치 갖고 있는 것 같은데 500억 발행해가지고 400억치를 더 산다고 하니 나중에 이제 코인 가격만 올라가면 얘는 그냥 알아서 2배 간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좀 주가가 벌써 3배 이상 올랐는데 비트코인의 미래 가격까지 꽤 가지고서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하여튼 뭐 지금도 더 갈 거라고 계속 신호는 나오지만 결국은요 언젠가는 끝이 날 거고 끝이 나면 또 무자비하게 가격이 내려가는 상황들도 만들어지겠죠. 네. 자, 이런 상황들까지 보면서 오늘 금요일 날 지수가 지금 3,000을 그냥 진짜 코앞에 두고 뭘로다가 넘길까 지금 궁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뭐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제가 5월 말에 6월 달 3,000을 굉장히 빨리 얘기했던 사람으로서 특별히 또 우리 굿모닝 작전 6부 순서 할 때 뭐 찍었다 밀리더라도 한번 찍어주는 모습이라도 한번 보여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좀 있네요. 가능하면 이 시간에 한번 찍어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지금 굿모닝 작전 6부 순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가보겠습니다. 지금 다시 내용들로 자, 뭐 유커 이슈는 이게 어제 올랐다거나 오늘 오르면 이게 연속성은 계속 뭐 쭉쭉 올라간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한 일주일 단위로 보면 신고가가 계속 나고 있는 애들이 많죠. 뭐 최근에 서부 트럭 터미널도 그렇고 글로벌 텍스프리도 뭐 오늘은 빠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는 신고가 대열 계속 움직이는 모습이었고, 오늘 전략주로 말씀드렸던 이 롯데관광개발이 오늘 좀 약해요. 뭐 어제 셌거든요. 나름대로 움직임이 좋았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제 눈에 밟히니까 뭐 말씀을 드렸던 거긴 한데, 제가 이거 5월달 아까 이게 심지어는 11%까지 빠졌다가 지금 2%로 올라왔는데, 제가 이 수익 플러스 시간에 5월달 이후에 이 종목을 오늘까지 4번째 얘기 드린 겁니다. 전략주로. 근데 제가 올해 수익 플러스 시간에 한 3번 또는 4번 정도 얘기했던 대표적인 종목이 몇 개가 있는데, 하나가 이거였고요.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이거 4x4 이때 3, 4월 달에 여러 번 언급드렸었는데 결국은 얘가 뭐 퓨리오사로 엮이면서 한 대여섯 배 올라가기도 했었고, 뭐 최근에 종목 중에는 파이버 프로라고 요것도 한 4번 정도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던 순서가 있었는데, 요때가 요때였죠. 요때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요때 4번 정도 언급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종목 중에서는 이제 또 가공할 만한 IT센 글로벌, 저희 이것도 역시 5월달, 4월달 요 한 7,000원대부터 해서 제 전략주로 4번이나 언급을 드렸었거든요. 그 뒤로 결국은 어쨌든 4배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롯데관광개발도 알고 보면 오늘이 4번째입니다. 오늘 뭐 끝을 본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난번에도 한 10,000원 할 때부터 12,000원, 15,000원 이렇게 목표가 계속 높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15,000원을 한 일주일 전에 불러드렸던 것 같은데 어제 16,800원 찍으면서 신고가가 나왔길래 20,000원까지. 근데 지금 이건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얘도 역시 과열이 좀 심해요. 조금 뭐 눌림목이 나오기도 하고 기간 조정이 필요한 관점이긴 하나, 어차피 본 게임은 7월부터 아니겠어요? 진짜로 무비자가 돼서 관광객이 많이 오게 되는 상황이 나오면 관련해서 뭐 기사가 더 많이 자주 등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근데 그게 이제 맹점입니다. 어저께 제가 뭐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 좀 불편하게 내용을 말씀드렸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순수하시니까 물어본단 말이에요. 야, 이게 지금 막 좋은 얘기 나오고 이러는데 이게 더 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보통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한다고 보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장이란 데는 우리가 이게 눈으로 보는 뭐 현물에 대한 시장 있죠. 뭐 옷 시장, 뭐 패션 시장, 뭐 반도체 시장, 바이오 시장, 이런 시장, 뭐 조선 시장, 방산 시장, 이런 그 어떤 업황에 대한 부분들을 보는 시장에 대한 뷰랑 주가를 보는 뷰랑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보셔야 돼요. 이게 똑같이 뭐 정말 말 그대로 방산주가 좋아지니까 주가도 이렇게 좋아져, 이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그림을 잘못 그렸는데, 그러니까 방산주의 관점에서 기사의 어떤 빈도라든가 너무 좋아져요 이렇게 됐을 때, 그럼 그 관련해서 주가도 이거랑 그냥 나란히 가느냐, 이렇게, 이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방산의 시장이 언젠가 끝은 칠 거고, 그 다음에는 뭐 더 이상 우리 무기가 더 나가진 않는다, 아니면 세계 평화 시대가 돼서 방산이 그렇게 필요가 없게 됐다, 이런 어떤 뭐 결론이 나오는 시대가 또 그런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냥 무한대로 뭐 전쟁만 할 것이고 뭐 인류 파멸이다, 이렇게 방산이 센 나라만 살아남는다, 이런 지금 주의니까 방산주가 좋은데, 언젠가는 종말이라는 게 있겠죠. 업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게 아니라
더 좋아지기가 어려운 그런 어떤 한계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가라는 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한계라고 할 때 언제 어떤 구도로 해서 움직이느냐, 물론 제가 뭐 이걸 일반하기 어렵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먼저 간다 이거죠. 예, 기본적으로. 그러고 나서 먼저 이쯤에서 빠져요. 예, 이 어떤 업황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 우리 눈에 봤을 때 이제 좀 한계점에 왔다. 최근에 이제 조선을 놓고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3년 일감은 더 있는데 이제 골라서 받는다. 그러니까 3, 4년은 아무 걱정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쪽이 여전히 있고, 뭐 진짜로 조선은 초호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쪽의 기사가 많이 등장하는데, 이면에는 뭐 있어요? 5월달 들어가지고 수주가 급감하고 있다. 관세 때문에 이제 새로운 발주가 잘 안 나온다. 이런 얘기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발주가 뭐 지난달 지지난달 대비해서 뭐 3분의 1로 줄었다. 뭐 특히 중국 애들이 또 다른 그 기술력으로 쫓아오면서 결국 가격 싸움을 하다 보니까 우리 점유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기사도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 이걸 어디에다 방점을 줄 거냐. 지금 3년치 일감이 있다니 앞으로도 분기별로 나오는 실적은 당분간은 계속 올라가고 좋아질 것이 뻔한데, 근데 기사는 벌써 수주가 앞으로 좀 많이 처질 것 같아. 이런 기사가 나오면 어디에 방점을 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 내용들인데, 제가 봐서는 어쨌든 시장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는 업황의 어떤 움직임과는 다르게 주가는 이 차이가 뭐 지수로든 주가로든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많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점이라는 건 그러니까 모르는 거긴 한데, 결국 지나서 보면 얘네가 꺾일 때도 이 주가가 꺾일 때도 분명히 업황에 대해서는 계속 좋은 얘기가 나오는데 왜 저러지 그러니까 못 파는 거예요. 기사는 계속 좋게 나오고, 지금도 시장에 대해서 3,000 기본이고요. 3,200~300까지도 무리가 없고 나라에선 5,000 보낸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3,000 넘어서 어떻게 정리를 하죠? 정리하실 깡다구가 생기십니까 진짜? 나라에서 저렇게 보내겠다고 하는데. 근데 그래서 지수가 3,000에서 만약 뭐 2,950까지 뭐 2,900까지 밀리더라도 저거 3,000까지 뭐 한 700 몇십이 올랐으니까 요 정도 조정은 상식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안 판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도 그 믿음이 조금 약해져도 여전히 또 도로 갈 거잖아 뭐 이러면서 안 팔고 그러다 결국은 다시 한 2,700선 내려간 다음에 이제 3,000에서 팔았어야 되는데 이제 이러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럼 또 2,700에서 파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후회만 하고 동작은 안 하죠. 결국은 다시 또 2,500 보는 시장. 제가 뭐 앞으로 그렇게 가라고 연부를 외우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난 궤적에서 되돌아보면 복기를 해보면 그런 적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뭐 카지노나 이런 이제 사람들을 한마디로 꼬셔가지고 여기 오면 돈 벌 수 있어요라고 해서, 이게 사실 합법성과 뭐 여러 가지 철학과 논리들이 들어가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는 시장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으니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한 끝에 별 리스크 없이 돈을 벌었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돈을 벌러 분명히 목적성을 갖고 왔는데 대부분은 돈을 못 벌어. 왜? 이 시장이 그런 메커니즘이거든요. 대부분들한테 돈을 뜯어가지고 이걸 뭐 기업한테 갖다 준 건지 아니면 힘이 센 놈들만 챙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제가 본 몇십 년 동안의 역사에서도 개인들 대부분이 들어와서 뭐 주식시장이 좋아진다 해서 잠깐 그 코로나 때 들어와서 뭐 어쩔 수 없이 폭락장에서 몇 달 못 팔고 계셔서 돈 번 적은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10년 20년 했다 이런 분들 중에 누적적으로 돈을 버신 분이 거의 없잖아요. 그거는
인간의 본연의 욕심을 기본으로 깔고 시장의 메커니즘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도대체 돈 벌기가 어려운 시장인 거죠. 근데 3%는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3%에 들겠다라는 또 다른 욕심이 생기는 거죠. 난 특별하니까 여기에서 차별적으로 번다 이렇게. 물론 지금 여기 계신 한 1,000 몇백 분 중에 저렇게 신소리 해봤자 나는 계속 버는데 이런 분들 있죠. 그 3%나 5%, 10% 안에 드는 상위권 능력자들이 왜 없으십니까? 있죠.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지금 맨날 100명 중에 3, 4명 돈 버는 사람한테만 주식 불러주려고 하는 게 아닌데도 어떻게든 많은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러는데도 왜 결과는 늘 이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받아들이시는 분의 이제 수용 정도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시장이라는 데가 정말 한마디로 제가 30여 년 지켜봤지만 기본적으로 정말 더럽다. 정말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뭔가 되게 힘의 논리만 있고 어떤 때는 거꾸로도 가고 어떤 때는 하여튼 개인들 박살내는 데만 특화되어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관 외국인 개인의 이제 수급이 삼두마차로 움직이다 보니까 누구는 팔아서 버는 때도 있고 누구는 사서 망할 때도 있고 벌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서로 자웅을 겨루는데 결코 맨날 분기 그 매매한 종목들 그 수익률 나오는 표 가끔 나오는 거 보면은 개인들이 수매해서 한 종목이 올라가는 게 거의 없잖아요. 늘 보면. 근데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보면은 아니 내가 산 것들 잘 올라가고 수익 잘 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도 맨날 기사 나오는 거 보면은 개인들이 산 10개 중에 한 8개, 9개는 다 마이너스야. 또 기관은 한 5개쯤 플러스고 마이너스 5개, 외국인은 한 6, 7개 플러스고 마이너스 한 2, 3개 이런 식의 편차가 사실 매년 도돌이표처럼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관점을 어떻게 갈 거냐 이런 부분들 진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최소 몇 개월에서 또 이번 장이 어쨌든 끝나는 바로 직전까지는 열심히 하실 분들이니까요. 제가 너무 신소리 한다고 생각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앞에 장황하게 얘기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제 평소에 가진 생각을 이렇게 한 10분, 20분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번 6부에 이제 고정으로 계시는 분들한테 약간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관점에서는 또 시간 때우기도 하고 90분 내내 제가 시장에 대해서만 계속 현실적인 얘기만 계속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길어가지고 앞에 한 20분 정도는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처럼 가끔 이렇게 할 때가 있을 거니까 너무 지루해 하시지 말고 다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30몇 년 주식하면서 제가 돈을 못 벌고 망한 사람의 대표주자이기 때문에 적어도 전문가 생활하면서 가진 신조는 딱 하나 있거든요. 내가 투자가로서 할 때랑은 좀 반대로 하자. 그래야 돈 번다. 그래서 소수 의견이란 말을 가끔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수 의견 그냥 불나방처럼 여기야 이러고서 들어가면 되드냐 안 되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게 되는 겁니다. 널리 좀 10분 이해, 그러니까 10분 이해해 주세요가 뭡니까? 100%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10%만 이해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10%만. 네. 여러분들이 언짢은 얘기도 그 중에 하나 건질 게 있으면 모든 게 용서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분 이해해 달라는 게 아니고 저는 10분 이해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좀 10분이 10분 아니고 분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퍼센테이지의 개념입니다. 그거는. 비트맥스를 제가 진짜 여러분들한테 우리 굿모닝 작전 시간에 말씀드린 게 진짜 한 3,000원일 때도 얘기 드렸을걸요. 한 2,000 몇백 원일 때. 그때 사신 분들 좀 있어요. 제가 알기로도 야 이거 비트코인에 완전 올인하는 회사인데요. 이렇게 하면서 사신 분들 있을 건데 저도 솔직히 이게 7,000원 될 거라고는
몰랐고요. 제가 좀 뭐 비밀 아닌 비밀인데 저희 요새 이제 수익률 게임 대회 하는 그 코너가 있어가지고 예, 매매를 몰래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대회용이 아니라 그냥 지금 예선 기간 2주 동안에는 그냥 네 맘대로 매매 이렇게 열어놓은 모의 계좌가 있어가지고 야 제가 참다 엊그저께 비트맥스 샀어요. 예, 6,090원에. 그래가지고 아까 어제 조금 밀리다가 오늘 올라오길래 이게 웬일이니 이러고서 6,400원대 팔았거든요. 팔고 나서 600원이 더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마저도 뭐 약수익은 보고 나왔는데도 와 근데도 진짜 진짜 대단하게 꼬시는구나. 어디까지 보낼 진짜 심산이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야 진짜 무식하다 그 정도의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진짜 세게 올라갑니다. 자, 계속 시장 얘기는 드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 제가 한 2달째 말씀드리는 날짜 대한민국 잡자 황금 주식 이 표어는 제가 그냥 임의로 진 건데 어쨌든 이번 시장에서는 꽤 약간 그 리듬이 맞죠. 대한민국의 증시도 날아가고 있고 황금 주식을 잡아야 되는데라는 우리들의 이제 그 염원이자 니즈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거고요. 제가 이미 한 2달 전부터 말씀드렸던 2021년도 1월장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현실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6월까지는 지금 트럼프가 얘기한 대로 2주 정도 시간을 갖고서 이란을 공격할지 말지 하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시장 반응이 저는 2가지로 나올 거라고 보는데 하나는 2주 안에 올려버리고 끝내자가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2주까지 눌림목으로 좀 지수는 보합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2950에서 3000 사이에서 노는 시장. 그러니까 막 뚫어서 막 가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뭔가 결론을 낼 때까지는 우리도 조금 기술적인 과열을 시키자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 이렇게 2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우리 시장의 이제 전례를 보면은 보통들 후자라고 생각하기가 쉬울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도 결국은 그 이슈 때문에 쫙 빠졌는데 이번 주도 사실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보합으로 끝나고 막 쫙 50포인트 올렸다가 화요일 날 보합으로 끝났잖아요. 그 전날은 또 마이너스 출발했다가 50포인트 올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장중 변동성은 막 있는데 종가 변동성은 의외로 크지 않은 그런 시장이라서 지금 진짜 뭐 2990, 5, 6, 7 요 정도 좀 찍고 있는데 이따가 시장이 과연 3000이라는 걸 찍을 때 정말 어떤 반응들을 하시게 될까? 우리가 뾰족하게 3000을 찍었으니까 와 여기 있다 막 반 이상 때려 이러고서 행동하실까요? 아니면은 3000이 됐으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베이스 캠프가 이제 마련이 됐어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에베레스트 등산 가자 이렇게 난리 난 분들이 또 활개치는 그런 시장이 될 거냐 보면은 우리 시장은 안 속으려고 그러지만 저는 결국은 후자의 개념으로 시장이 어떻게든 욕심을 탐하게 되는 시장이 단기적으로 더 랠리가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기술적인 거는 이번 한 주 동안에 그래도 제법 억지로라도 눌렸다고 봐요. 시장이라는 데가 뭐 아직 완벽하게 눌린 것도 아니지만 기술적으로는 막 지난주처럼 막 펌핑이 일어나는 그런 단계는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단계였다고 생각하는 거고 결국 뭐 이따가 오후가 돼서 3000을 찍을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역시 다음 주 한 주 더 남았으니까요. 6월 달에 3000이라는 건 뭐 숫자를 3자로 안 본 것뿐이지 이미 본 거나 뭐 진비 없는 수준까지 올라온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역시 3000 증시에서 여러분들이 고냐 스톱이냐 물어보신다고 하면 적어도 아직은 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삿바 싸움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고 제가 시황 예측에 있어서 이번 주 뭐 아주 마이크로하게 말씀드린 부분조차도 꽤 맞았다 이런 얘기고 또 수익 플러스 시간에 말씀드렸던 AI 쪽 또 상법 개정
또 유리기판, 뭐 변압기 이런 쪽으로 골고루 이번 주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예, 움직임이 좋았고 또 상대적으로 저는 제일 자부심을 갖는 게 뭔지 아세요? 예. 수요일날 아침에 유가 쪽하고 해운주 팔아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 이게 제일 예, 짜릿하게 예, 기억에 남습니다. 그날 아침에 세고 예, 어제 그저께 오후에 약세로 돌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6월달 황금주로 말씀드렸던 종목들 제가 진짜 예, 어떻게 하다 보니 전설주가 된 것들이 꽤 있는데 예. 야, 잘 갔다. IT센 글로벌, 뭐 킵스파마, 비트맥스, 마음AI 뭐 좋은 관점에서 말씀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예, 여러분, 네, 자 여기 지금 뭐 비트맥스로 100% 이상 수익 나신 분도 있고, 예, 제가 오히려 감사하죠. 그렇게 올라갈 동안 버티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이 능력, 뭐 꼬집으면서 사실 그 인내가 대단한. 제가 어제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어제 제가 삼성이 바이오 USA에서 오가노이드 쪽에 진출한다는 기사 알려드린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러면서 이름이 오가노이드인 종목이 있다.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라고. 이거 오늘 지금 13% 올랐습니다. 네, 참 이게 우연치 않게 이렇게 또 된다 싶으면 맞아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어제 제가 삼성에서 바이오 USA에서 그 삼성 바이오가 오가노이드라고 하는 이제 기존의 동물 실험을 대체하는 뭐 미니 인공장기죠. 이런 시장에 이제 진출한다고 해서 오가노이드 사이언스가 관련주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가노이드 사이언스가 진짜 예, 이름 그대로 탄력이 오늘 좀 생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민간에서 발행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뭐 초기에는 결국은 이것저것 그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김씨 코인에 엄청난 다양한데 뭐 전례를 따르겠죠. 한동안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 이러겠지만 결국 나중에는 저는 폭망할 걸로 봅니다. 예.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그렇게 뭘 많이 써야 될 이유는 없는 코인 같거든요. 제가 봐서는 뭐 일부 지금 뭐 빅테크들이나 또 다른 나라들 같은 데서는 그게 환전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저는 물론 이게 뭐 소버린 AI라는 관점에서 국내 그러니까 뭐 삼성 코인도 만들고 SK 코인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의협심 내지는 애국적인 관점에서 코인을 뭐 확대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하는에서도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욕심내고 그러는데 결국은 헤게모니 싸움이거든요. 내가 이제 밥그릇 지킨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저는 그 수많은 업체와 뭐 개인성까지는 아니겠지만 코인이 그렇게 다양하게 많이 나오면 뭐 어쩌라고라는 생각이 솔직히 많이 들거든요. 그게 다 코인으로 뭐 돌아다녀서 그게 뭐 다른 현금을 대신해서 코인으로 쓴다 이런 개념이 나중에 뭐 어떤 부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느냐라고 보면 저는 솔직히 제가 좀 무식해서 그런 건데 별거 없을 것 같단 말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지금은 막 뭐 트럼프도 뭐 달러 스테이블 코인 이런 거 빨리 서두르라고 오늘 새벽에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원화 기반 그러니까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이런 거는 뭐 달러 자체가 기축 통화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부 이제 학자들이 원화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야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뭐 환리스크에서 자유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우리나라 국력이 엄청 커져가지고 원화가 그냥 기축통화성 비슷하게 쓰이는 날이 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닌 바에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도 솔직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야 뭐 분위기 타서 코인 만든다는 등 뭐 기존 코인 발행을 했다는 회사든
이런 애들이 꽤 대접을 받고 있고 어제 전자결제 기업들도 가고 그럼 제 우려와는 다르게 시세로는 조금 더 나올 겁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막 우죽순 생겨갖고 나중에 이게 왜 이렇게 시장이 혼탁하고 많이 있을까 이런 거 느낄 분위기는 아직 아니잖아요. 아직 출발도 안 했으니까 뭐 시작도 안 했으니까 그냥 기대감 막연한 정책적인 뭐 지원 이런 거 등에 타가지고 올라갈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근데 끝은 저는 아름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뭐 비트코인과 유사한 수많은 그 코인류들이 나왔지만 제가 아는 분들 몇 년 전에 코인 그냥 한 분들 다 마이너스 98%막 이러거든요. 사라진 것도 많고 스테이블 코인이라 그래서 저는 뭐가 이렇게 등 가격으로 안전하게 움직인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 코인의 가격은 자체적으로 그렇게 막 안전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결국은 난립을 하게 되면 그렇게 좋은 결론은 안 나올 것 같아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요. 예. 저는 조금 제가 뭐 코인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이해도가 좀 낮아서 그렇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 미래는 저는 별로 그렇게 좋게는 안 봅니다. 근데 지금 잠깐 모멘텀으로는 매매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아직. 왜냐하면 아직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좀 상원 표결까지도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올 지역화폐 마이너스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제 경고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추경으로 뭐 반 정도 이상을 지역화폐로 뿌린다 이렇게 되니까 뭔가 좀 끝났다 이렇게 생각이 들게끔 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뭐 STO든 스테이블 코인이든 지금 뭐 엄청 이제 붐업이 일어났는데 빠르면 7월 달에 뭐 법제화 이슈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이 통과되면 오히려 한풀 죽으려나 뭐 아무래도 단기 정점이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사실 지금 모멘텀이잖아요. 뭐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움직이는 애들이 솔직히 실체는 없잖아요. 근데 모멘텀으로 올라가는 것 이번에 정태주에서 많이 보셨지만 결국은 그 타이밍을 계속 가져가되 5일선, 10일선이라는 어떤 그 최후의 아주 단기 지지선 그런 거 깨면 그냥 나오는 개념이 돼야 되겠죠. 지금 3천을 찍었나요? 지수가? 3천을 잠깐 찍었나 보네. 네. 자, 어쨌든 3천 축하할 일입니다. 뭐 어떻게든 왔네요. 네. 아이고 참 고생. 누구야 3천 됐다고 한 사람. 지금 3천 찍은 것 같긴 한데 3천을 아니 우리나라가 뭐 시차가 있나요? 왜 누구는 3천 얘기를 하고 3,000.46 갔네. 아직이 아니라 찍었습니다. 방금 지금 아니 뭘 들은 거냐 지금. 지역화폐 관련주는 제가 봐선 이게 지역화폐를 앞으로 확장하거나 시장이 안 커진다는 얘기가 아닌데 주가가 지금 갑작스럽게 맛이 갔다는 얘기는 여러분들께서는 계속 시장이 확대되고 정부에서도 계속 갖고 간다는데 왜 코나이가 오늘 이렇게 내리냐. 지금 13%나 내리는 게 지금 3천 찍는 시장에서 이게 웬 말이요 이렇게 될 만한데 어쨌든 이게 내릴 때 보면 결국은 주가거든요. 13,000원짜리가 86,000원 갔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되죠. 이거 어떡하라고. 여기 물론 내가 13,000원에 산 게 아닌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연말 정도에 15,000원 있던 연초에 15,000원 있던 게 지금 86,000원을 갔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얘가 앞으로 시장이 커져가지고 떼돈을 벌게 된다 그래도 충분히 만족할 만큼 시가총액은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하는 애들이 우리가 어차피 매매 주력은 아니잖아요. 개개인이. 그러니까 하는 애들이 손을 놔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물론 어제 추경 확정이 돼서 그렇게 된다는데 라는 미련이 딱 생기는 관점에서
갑자기 내려꽂으니까 좀 이해는 안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와 산업의 그 실제 정점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앞으로도 지역화폐 계속 커진다는 얘기가 기사로는 계속 나올 것인데 여기 지금 공교롭게 86,000원대를 지금 쌍봉으로 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조금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 쌍봉의 의미가 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뭐 별로 유쾌하지 않은 비유지만 상지건설 같은 거 보실까요? 상지건설도 보시면 냉정하게 얘기하면 쌍봉 쳤어요. 예. 쌍봉 치고 M자형으로 예. 뭐 지금 원위치를 위해서 달리고 있는데 물론 지금 한창 끝발 오른 정부의 주요 정책주가 이렇게까지는 안 가겠죠. 근데 쌍봉이라는 건 기술적으로는 조금 예, 무섭게 보셔야 되는 그런 관점에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역화폐밖에 없다 이러면은 지역화폐를 어떻게든 끌고 가겠는데 뭐 요새 AI도 나오죠. 또 뭐 원전 해체 원전 시장도 나오죠. 지금 화장품 뭐 한알령 이슈도 또 등장을 하게 생겼죠. 나올 거리들이 많으니까 지금 이렇게 몇 배 이상 오른 지역화폐 쪽에서 진짜 엑시트를 꿈꾸는 주력 세력들이 왜 없을까요? 이거 먹을 게 별로 없는데라고 생각하면 옛다 모르겠다 그러고 던지고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관점이 뭐 제가 이거 정태주처럼 이렇게 뭐 아무 밸류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조심할 때 수준만큼은 올라온 게 맞죠. 이게 하나도 안 올라왔는데 내가 8만 원 근처에서 샀다 이거는 아무 의미도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내가 이거를 샀는데 8만 원 넘겨서 샀는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내려꽂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안 되고요. 지금 그동안의 궤적상으로 봤을 때 얘가 지금 버틸 힘이나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주도주는 더 재밌고 막 짜릿한 섹터가 나와야 바뀌는데 그런 게 있느냐 없느냐를 계속 보셔야 돼요. 지금 지역화폐 갖고 어쨌든 저쨌든 한 두어 달 쫙 먹였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얘가 더 찐이냐 아니면 또 다른 찐 더 센 놈 이런 게 등장을 했느냐라고 보면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뭐 동의하실 수도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 지역화폐나 이쪽은 이미 좀 닳고 닳았다 관점이고 어떻게 보면 AI 수석 엊그저께 임명돼서 이제 AI 막 네이버 카카오 막 위주로 해서 올라가는 거 그리고 여전히 아직 트럼프의 힘이 있기 때문에 뭐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아직도 가는 거 이런 것 쪽은 끝물에 가까워지곤 있지만 어떻게 보면 법제화 이슈까지는 좀 밀고 간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제가 봐서는 뭐 지역화폐가 앞으로 확장되지 않는다는 게 아니지만 엄청나게 큰 산을 본 거잖아요. 이번 지역 그 추경에서 반 정도를 지역화폐로 준다. 이게 우리한테 들려오는 순간 지역화폐 쪽에 엄청난 빅 이벤트가 생긴 건데 근데 주가는 이미 갔잖아요. 그 정도를 감안해서 이런 부분까지 수용할 만큼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면 그래서 세론이란 말이 유행인 거죠. 실제 좋은 얘기가 나오거나 그러니까 뉴스에 팔아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어제 추경 확정되고 지역화폐 15만 원에서 뭐 많으면 50만 원까지 평균값 한 25만 원씩 주게끔 됐다. 이게 이제 되냐 마냐 할 때는 된다 이렇게 보고 가는 거고 됐다 그러니까 이게 세론이죠. 뉴스에 팔아라. 됐다더라. 이제는 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역화폐 좋아요. 좋은데 이 정도 규모로 또 나눠주는 게 과연 언제 또 나오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제 이런 추경 이슈를 가지고 20조 원 넘게 금액이 만들어졌는데 앞으로 추경 조만간 또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최소한 제 생각엔 뭐 연말까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뭐 경제가 빠그러지면 또 뭐 북돋우자 이러고 또 뭐 추경 갖다가 꺼낼 수도 있지만 지금 이번 추경도 어차피 적자 국채 발행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을 그냥 뭐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어제.
안 좋아지는 건 아는데 워낙 급박하게 안 좋으니까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뭐 하반기 들어가지고 본의 아니게 더 안 좋아지고 뭐 막 죽겠어 이러면 또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은 이번에도 결심을 꽤나 해가지고 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화폐 관련된 큰 장이 당분간 안 열린다고 보면 지역화폐가 더 가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세를 보실 때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좋은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 그 강도가 계속 커지고 더 빅사이즈고 이러면 주가가 올라가요. 근데 이렇게 우뚝 쓴 게 하나 나온 다음에는 그 기간이 간극이 멀거나 아니면은 다음번에는 규모가 줄어들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순간 주가는 어떻게 보면 엔드죠. 예, 그렇게 좀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카카오는 별로 올라오지도 않는데 이렇게 자꾸 카카오 올라온다고 예, 반가워하세요. 예. 카카오는 지금 별로 올라온다는 느낌이 없는데 예. 세게 올라오는 애들 꽤 있는데 아까 4%밖에 안 하던 레인보우가 지금 7% 올라오는 게 더 눈에 띄고 토니모리 10%대 후반까지 올라오는 게 눈에 띄고 예. 그런 애들이 더 많이 눈에 띄는데 예. 그리고 야 SK 바이오사이언스가 12%? 예. 많이 올랐네. 네, 자, 하여튼 제가 너무 좀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해가 조금이라도 되셨다면 다행이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 한마디만 더 하고 넘어갈까 하는데요. 제가 한 40살 될 때까지는 제가 그냥 그 인간사의 주인공인 줄 알았어요. 저는. 예. 그래갖고 세상이 제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데 이게 40 넘어가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절대 내 중심으로 세상이 돌지 않는다라는 걸 예, 어느덧 확 느꼈는데요. 여러분. 자, 지금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글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내 거만 안 간다. 3천이 되는데 내 거 안 가면 뭔 소용이 있느냐라고 말씀 주시거든요. 예, 근데 솔직히 내 게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 거라서 내가 뭐 대를 물린다 아니면 내 자식한테 넘겨줄 정도로 너무 애정해서 샀다 이런 느낌 정말 주식에 대해서는 절대 가지실 필요가 없다. 예, 언제나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낼 뭐 한때는 내 거였지만 원하는 사람이 있어서 세게 불러주면 보낸다 이 생각으로. 그러니까 당신의 갖고 있는 주식이자 뭐 애정하는 그 자식을 데리고 가서 잘 그 결혼 생활 해가지고 뭐 훌륭하게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예, 이러시면서 누가 오파를 던졌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저놈이 부른 가격이나 저렇게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어떤 강도가 너무 약해가지고 안 보낼 수도 있는 거고 예, 뭐 흔쾌히 데리고 가서 잘 살아주세요 이러고 뭐 보낼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게 좀 비유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저는 진짜 여러분들이 이 시장이 돌아가는 메커니즘 안에 어떻게든 녹아가지고서 행동을 해주셔야지 뭐 어차피 내가 산 게 그냥 시장의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 2달짜리에서 안 움직였으면 적어도 진짜 뭐 가슴 아프지만 어제도 2차전지 얘기 많이 드렸는데 뭐 제가 이렇게 막 안 돼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2차전지가 아마 성질을 내는 날이 곧 있을 거예요. 예. 그나마 그래서 오히려 성질을 내주면 다행이긴 하나 오늘 보니까 2차전지도 안 가는 건 아니거든요. 하루만 보면 2차전지도 가요. 오늘 뭐 다 빠지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근데 예, 며칠 있다 보면 또 약간 굴파고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여전히 어렵게만 생각하는 건데 자 지금 지수가 어쨌든 방금 보니까 3,000을 이제 확실히 넘었네요. 3,003포인트까지 예. 아까도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3,000을 봤을 때 야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팔자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드시는지, 아니면 야 3천 어떻게 보면 쉽지 않았는데 왔어, 이게 신의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랠리가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참고 견디고 해야 되느냐, 이런 관점을 이제 이번 주말에 많이 좀 생각을 하시고요. 저도 주말 방송에서 자주 찾아뵙고 더 생각이 정립이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근데 지금 딱 3천이 넘었을 때 우리가 뭔 생각이 있느냐라고 보면 사실 뭐 생각 없죠. 아직 무덤덤한 분들도 많을 거고, 여기서 내가 3천이면 다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도 막상 오르는 지수를 보면은 아이 다음 주에 팔아도 되겠다 이러실 테고, 거의 뭐 별 움직임은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자, 지금 시장은 어찌됐든 새 정부 정책주 위주로 흘러가는 거고, 안 좋을 때는 중동 리스크가 태클을 겁니다. 자, 트럼프가 2주 안에 공격 여부를 결정한다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시장은 2주 동안 날아갈 것이냐 아니면 2주 동안 쉴 것이냐, 둘 중에 하나다. 뭐 너무 당연한 결론인데, 저는 근데 의외로 트럼프가 저 2주라는 기간을 충분히 쓰겠다는 게 사실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2주 안에 승부 보자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시장은. 네, 저 2주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돼서나 뭐 올라야겠다 이럴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가 물론 지금 상호관세 협상에서는 뒤처지기 때문에 7월 첫째 주 안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는데, 뭐 오늘 그 일부 국방비에 대해서 뭐 미국의 그 청구서가 날라왔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원래 상호관세 그 부과일이 7월 8일까지 연장이 된 거잖아요. 근데 만약 뭐 그냥 미국이 못 참고 7월 9일부터는 그냥 원래 하던 거 때린다 이렇게 할지, 아니면 협상하는 국가마다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더 연장을 해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장이 없다라는 결론으로 보면은 7월 9일 정도는 우리나라가 새롭게 더 높은 관세에 다시 적용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시장이 평온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대로 이거를 거꾸로 계산을 하다 보면 트럼프가 얘기하는 2주와 상호관세가 시작되는 7월 8일이 거의 매칭이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정말 말 그대로 7월 한 7일 요 정도까지 시장이 바짝 올라가 주는 게 여러모로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차피 3천도 찍어줬겠다, 이제는 포모다 이렇게 시장을 만들 것 같아요. 3천이라고 하니까 3천 한 200까지 제가 일단은 단기로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걸 재빨리 가주는 시장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자, 어쨌든 뭐 이란 이스라엘은 별도로 지금 항공전력의 싸움을 계속 하는 것 같고요. 트럼프는 아마 내심 기대하는 건 뭐 미국까지 동원돼서 까부시기 전에 이란이 알아서 좀 대충 대화의 그 장으로 좀 나와주기를 기대하겠죠. 근데 하여튼 2주의 최후 통첩을 준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국방비 쪽으로 이렇게 트럼프 청구서가 지금 가시화되고 있다. 유럽에 대해서도 부르더니 우리나라도 저렇게. 결국 이제 미국 무기 많이 사란 얘기인데, 우리나라 자체 국방에 대한, 어차피 저 국방비라는 게 미국에다 쓰는 국방비를 5%로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니네들이 쓰는 GDP 기준으로 만드는 GDP 기준으로 5%는 국방비로 써라 이런 거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자주 국방하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방산주들만 좋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드리고, 그리고 원전 관련해서는 지금 원전 해체 시장이라는 게 어저께 갑자기 좀 시장에 등장을 하면서 한 며칠 전에도 한번 움직이긴 했는데 500조 된다 그래서 고리 1호기가 지금 굉장히 노후화돼 있는데 26일 날 그 원전 안전위원회 열어가지고 해체 승인 안건을 심사한다고 하네요. 이게 글쎄요, 제 생각에는, 제 느낌은 솔직히 이 심사를 해서 결론이 날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은 보수적입니다. 결론이 바로 안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체하자는 쪽도 있겠고 조금 더 쓰자는 쪽도 있을 것인데,
뭐 전력의 대안이 그렇게 확실하지 않으면 노후된 거 맞고 뭐 간당간당하지만 막 대번에 지금 처음 얘기 안건 나왔을 때 바로 결정하자 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저는 그래서 다음 주 26일 날 본회의 때 심사를 하는데 바로 결론 내리기에는 굉장히 큰 이슈다라고 보기 때문에 결론이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미국도 그렇고 노후 원전도 지금 많이 썩혀 있는 애들 있기 때문에 원전 시장은 뭐 시작은 하겠죠, 어떻게든. 자, 그리고 AI 이거 뭐 어떻게 된겨? 네, 원전 쪽은 뭐 이런 또 웨스팅하우스가 영국에다가 원전 짓겠다고 제안한 것도 있고 지금 각 나라들이 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수용을 하려는 의지들이 많기 때문에 뭐 원전이든 원전 해체든 시장은 어떻게든 뭐 많이 존재하는 시장으로 바뀐다고 보는 거라서 뭐 원전 해체주라고 특별히 있는 건 아니에요. 원전 해체는 원전 해체 시장이라고 하는 게 없었던 거 감안하시면 원전 해체주를 하는 게 있는 게 웃긴 거고요. 예, 원전이라는 종목에 뭐 반대로, 그러니까 나사를 조였다 푸는 개념으로 보는 거니까 그냥 원전 주식이 원전 해체 주식이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네, 스테이블 코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상원은 엊그저께 통과를 했는데 하원까지 빨리 통과를 시켜달라. 지금 뭐 미국 의회 일정은 7월 중 통과를 해가지고 뭐 트럼프한테 사인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더 서둘러 달라는 정도. 이게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인지 뭔지 뭐 트럼프가 추구하는 게 이쪽인지 비트코인의 대량 매수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 가문이 다 나서가지고 대규모 펀딩해가지고 코인을 사겠다 이런 얘기들을 스스럼 없이 하는 쪽이라서 하여튼 코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근데 달러 기반의 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되게 이제 막 우리가 중심이 돼서 2,700조 시장 미래 선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글쎄요, 우리나라도 지금 득달같이 스테이블 코인 이슈가 많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 신박하고 뉴라는 관점에서는 분명히 지금 의미가 있고 저도 여러분들도 사실 이게 법적인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져서 얼마나 활성화가 돼서 우리 삶이 얼마나 바뀔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스테이블 코인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관련주 찾아서 그냥 매매하는 정도잖아요. 어쨌든 지금 기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제화가 됐다고 하면 오히려 조심하셔야 될 수준까지 올랐겠죠. 자, 그리고 AI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하정우 이름이 참 좋습니다. AI 수석이 앞으로 5년이 골든타임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강점은 AI 생태계가 그래도 있다, 경쟁력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AI가 굉장히 활성화됐을 때 이제 미래는 이렇다는 거죠. 아마존, MS, 수년간 사무직이 엄청나게 줄어들 거다. 여기도 MS도 사무직 구조조정 가속화해가지고 계속 줄인다. AI가 물론 지금 네이버, 카카오 주가를 올리고 좋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여기 소속돼 있던 사람은 가능하면 빨리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시대가 앞으로 오겠죠. 네, 스테이블. 사실 스테이블 코인주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는 요즘 잘 날아가는 네이버나 다음 같은데 검색까지 아니고 그냥 AI 검색까지 안 하셔도 문의를 거기 이제 검색창에다 넣어가지고 엔터를 치시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나와요. 지금 한창 잘 날아가고 있는 것들 총망라가 돼가지고 사실 우리가 이걸 하느냐 마느냐의 관점에서 지금 이미도 늦었다 아니면 더 간다 이런 거지 지금 제가 보기에
지금 단계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가 어떤 것이 있냐라고 물어보실 정도면 적어도 이쪽은 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사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실 정도면 진짜 아무리 내가 증권시장을 모르고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시장이란 데가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상황을 이해하는 건 아니거든요. 너 모르고 있다 이제 오늘 알았니? 그래서 네가 상가격은 보여줄게 이런 시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스테이블 코인 얘기가 나온 지가 최소한 한 달 이상 되었는데 종목에 대한 뭐 그냥 주워 들었다 이렇게 해갖고 인사이트가 전혀 없으시면 지금 뒤늦게 알고서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순간은 별로 그 해당 분야에 대한 투자에는 도움이 안 되실 것 같아요. 이미 익숙한 분들이 고매점에 하면서 계속 끌고 나가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다른 섹터에서 찾아보시자. 자, PI 엊그저께 제가 종가주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저 며칠 전에 상치고 PI 좋아요. 유리기판 쪽에서는 변동성이 요새 제일 좋잖아요. 유리기판도 이번에 어젠가 끝난 그 삼성의 글로벌 전략회의에서 이제 첨단 패키징 하는 데 있어서 결론적으로 유리기판을 도입해야 된다 이런 이슈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유리기판 쪽 이슈로 지난 화요일날 3일 전이네요. 이거 말씀드리면서 PI 상한가 PI 언급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 뒤로 그저께 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방에서는 종가 배팅주로 PI 말씀드렸었거든요. 종가 배팅. 어제 조금 움직이고 오늘 조금 더 움직이고 이러는데 유리기판 쪽에서 물론 기본은 필옵틱스 같지만 잘 움직이는 걸 의외로 PI가 잘 움직인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요렇게 보시고 오늘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이거는 저는 그러니까 기사가 이렇게 나오면 분명히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뭐 재건주들이 조금 움직이는 면들이 있는데 과거에 몇 달 동안의 흐름을 보면 뭐 푸틴이 조금 더 진전됐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젤렌스키랑 만날 준비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빠른 종전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라는 기사가 이제 어저께 저녁 기사로 나오면서 뭐 재건주가 좀 움직이는 면들이 있긴 있는데 그동안 보면 사실 연속성은 좀 떨어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재건 쪽에서 크게 차지할 비중이 없다라는 게 지금은 조금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연속성 측면에서는 그렇게 접근이 용이한 섹터는 아닌 것 같고 불과 얼마 전에도 뭐 만난다 그래갖고 사우디인가요? 회담 장소 다 정해놨는데 결국은 둘 다 안 왔잖아요. 뭐 트럼프도 당연히 안 왔지만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만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면 시장이 믿겠냐 하는 거죠. 실제 만난 다음에나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약간 양치기 소년 비슷해서 만나고 확인이 되면 그때 알아볼게 이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경 이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20조 원 넘게 구성을 해가지고 그중에 반 이상을 지금 지역화폐 개념으로 해서 전 국민한테 나눠주겠다는 얘기인데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소득 상위 10%에 500만 안에 드시나요? 아니면은 일반 국민인가요? 아니면 적어도 여기서 주식 가지고 고민하실 정도면 뭐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수급자 정도는 아니실 확률이 높겠죠. 뭐 15만 원 또는 25만 원을 받게 될 확률이 많지 않으신가 생각이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 규모의 지역화폐 시장이 열리게 되는 거지만 이거 다음에 넥스트가 더 크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반신반의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세론에 가까운 움직임이 나온 게 지역화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에너지 고속도로 얘기는 뭐 계속 나오죠. 오늘도 보면 아침에는 LS 마린솔루션하고 대한전선 같은 거 제법 셌거든요. 어쨌든 뭐 국내 기준으로 보면은 원전도 원전이지만 태양광과 풍력을 발전을 더 강화시켜 가지고 먼 데서 만든 전기를
잘 데리고 오겠다고 하는 수도권으로 결국은 초고압 직류 송전망이 설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미 상용화가 시작된 LS 마린 솔루션이 좀 유리하다고 보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대한전선은 개발 중이지만 상용화는 27년쯤으로 알고 있어서 뭐 지금 서로 맞다이처럼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적어도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거의 일방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자, 제가 아까 하도 안 된다고 말씀드리면 2차 전지가 성내서 한번 올라갈지 모른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뭐 에코프로 머티나 이런 것들도 3, 4%, 4, 5% 올라갑니다. 근데 어저께 하도 2차 전지는 이제 진짜 뭐 내용만 들어도 물린다 이래갖고 안 보셨을 수도 있는데, 어제 LG화학인가 LG엔솔인가 뭐 중국에 뭘 뚫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온 걸 제가 언뜻 본 것 같아요. 그게 뭐 전체 2차 전지 시장을 대표할 만한 기사인지는 확인을 아직 뭐 안 해봤는데, 어쨌든 2차 전지는 마른 장작이에요. 그래서 뭐가 하나 이렇게 불쏘시개가 될 만한 뉴스가 나왔을 때 의외로 단기적으로 반응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반응이 나와도 지금 이제 추세선의 그 상단을, 그러니까 내리는 추세선의 상단을 돌파를 할 거냐 말 거냐가 아직은 미지수라는 거지, 2차 전지라고 뭐 장 올라가면 전혀 안 올라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려가도 어차피 내려갈 때도 보시면 이렇게 내려가진 않잖아요. 이렇게 내려가죠. 이렇게 내려가니까 이게 죽는 거지, 이렇게 내려갈 것 같으면 내려간다고 생각만 들면 무조건 팔죠. 근데 여러분들이 내려갈 때도 못 파시는 이유가 반등 나오면 팔게요, 반등 나오면 팔게요 이러시다 보니까 계속 타이밍을 못 잡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장은 어떻게든 시장도 어떤 종목의 주가도 계속 이루고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2차 전지를 제가 보기에는 2차 전지가 정말 많이 빠졌잖아요. 한 3년 전부터 평균적으로 봐도 한 80%에서 85% 막 이렇게 빠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빠졌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움직임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오른다, 반갑죠. 바닥을 쳐서 오르는 건지 아닌지는 아직도 모르겠지만 올라요. 근데 적어도 확인을 하셔야 될 거는 여기 이렇게 3년 정도 보호막 비슷하게 천장 역할을 했던 이 각각의 이 고점들 있는 선이 있을 것인데, 이거를 무난하게 돌파를 하느냐 아니냐, 결국 요 관점이 중요한 것 같고, 뭐 정말 물을 타겠다 이렇게 극악의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차라리 일정 부분 돌파를 하는 시점에서 들어가시는 게 더 낫다. 진짜 추세가 반전됐어 이렇게 생각하실 때 들어가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너도 나도 모르는 바닥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 생각을 말씀드리고, 네, 뭐 6호 쪽 오늘 수익 플러스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저께 우리 어제 왜 여행주만 올라간다 이러면서 막 부산했었잖아요. 노량풍선 참 좋은 여행 막 올라갔는데, 오늘은 보니까 또 화장품이 올라가는데 이게 뭐 중국에 대한 부분이 좀 섞여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으로 보면은 어딨니? 제가 지웠나? 아까 제가 오려놓은 게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졌네요. 예, 원래 좀 준비해 놓은 게 있었는데, 원래 오늘 그 리포트 보면은 아모레퍼시픽이 중국의 매출이 늘어난다면서 그 목표가를 높이는 리포트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NH증권에서. 그게 하나의 약간 트리거가 된 것 같더라고요. 오늘 뭐 한국화장품 아까 장중상가도 가고 코리아나도 강하고 또 모처럼 아모레퍼시픽도 꽤 올라가고 뭐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사실 이렇게 인디밴드는 막 뭐 남미다, 미국이다, 유럽이다 해갖고 막 성장하고 이러는 게 많이 보였지만, 오히려 우리 이제 전통의 브랜드라고 했던 LG생활건강하고 아모레퍼시픽은 뭔가 좀 중국에서 이제 이탈을 못하면서 계속 이제 발목을 잡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요. 어쨌든 일정 부분 중국 쪽이 좀 풀려야 뭐 주가가 반등 나올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뭐 그런 식으로 중국 데이터가 조금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나온 건 어쨌든 반가운 뉴스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화장품에 약간 도화선이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가 갑자기 썩내고 있습니다. 예, 세게 올라가고 에코프로비엠이 9%까지 올라가서 10만 원 정도 내외에서 지금 예, 흐름이 타고 있네요. 이게 결론은 지금 우리 지수가요. 이 3천까지 만드는데 여러 뭐 정책주나 이런 것들이 역할을 했는데 지금 보면 3천 위에서 또 뭔가 더 빠른 속도가 내려면 결국은 제가 보선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랑 2차 전지 쪽이 돌아야죠. 예, 이게 그러니까 돌아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는 거예요. 예, 뭔가 지금 억지로 갖다 붙여서라도 돌려야 된다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천까지 올라오면서 역할하는 애들은 기술적으로 벅찬 수준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얘네들을 계속 끌어올리다 보면 탈락이 생겼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잠깐 숨고르기 하고 오늘 지역 앞에처럼 예, 여기서 나온 돈들이 어디로 갈 거냐라고 보면 가장 이제 안 갖고 악재 투성이고 뭐 바닥을 벅벅 기고 있는 쪽에 가서 또 한번 예, 일으켜 볼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2차 전지가 제가 봐서는 글쎄요, 뭐 단발마적인 어떤 호재가 갑자기 등장을 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제가 확인을 못 하겠고 어쨌든 뭐 언제 올라도 과대낙폭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뭐 가바닥에서도 20-30% 올릴 수 있는 게 지금 2차 전지 입장이라고 보는 거고 저걸 지금 올라가면 사람들이 와 드디어 됐어 지금 거의 그러기 상태잖아요. 2차 전지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아유 저러다 말겠지. 죄송합니다. 지금 갑자기 제가 사는 예,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는데 요즘 저희 아파트 관리장 그 주차장이 막 공사를 해가지고 자리가 없어가지고 막 이상하게 대놨더니 예, 빨리 치워달라고 좀 연락이 왔다는데 빨리 와이프한테 전화를 해야 되겠네요. 이게 돌발입니다. 돌발. 예. (22분이네요) 예, 전화 빨리 하고 예, 이어가도록 할게요. 예, 죄송합니다. 예, 사적인 이슈를 예, 이 미니의 장에서 예, 시간을 앗아먹으면서 써가지고 죄송한데요. 자, 어쨌든 지금 뭐 3천 되니까 그냥 진짜 뭐 잠자던 애들도 다 일어나가지고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지금 예,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런 게 또 하나의 포모겠죠. 지금 아니면 언제 시장 이렇게 한번 보내버리겠냐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네, 뭐 시장이라는 데가 우리한테 모든 뭐 기회를 다 주는 것도 아니지만 갑자기 또 이렇게 생각지도 않게 예, 우리 뭐 한 거 없잖아요. 우리가 예, 없는데 그냥 우리 외에 그 어떤 분들이 이렇게 주가를 올려가지고 예,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이 뭐 본이든 아니든 간에 회복이 되고 올라가는 그런 또 케이스들이 만들어지기도 하네요. 네. 자, 하여튼 뭐 희한합니다. 네, 이런 또 상황들이 만들어지고요. 예. 보자.
예, 오늘은 재미없네요. 제가 어제 장이 좀 뭐 끝에 좀 올라오긴 했어도 어제 제가 지수가 제가 가지고 있는 가이드 계좌가 한 2% 정도 올라오면서 다행히 순위 안으로 좀 들어오면서 상황이 좋아졌는데 오늘은 제 가이드 계좌가 지금 빠지는 애도 있고 막 해가지고 보합이에요. 보합. 지금 지수가 30포인트 올랐는데 계좌가 보합입니다. 어제 대비해서. 야 이거 부끄럽다. 뭐 다음 주에 또 한번 힘내서 올라가면 되는 애들로 만들어졌다고 위로를 하고 가야겠네요. 자, 지금 로보택시도 테슬라가 이번 주말에 하잖아요. 그 운행을 시작을 하니까 어제부터 조금 움직이던데 뭐 일부 자율주행 관련주들 이런 것들 좀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화장품 이 화장품 얘기는 여기 있었네요. 그 중국 매출이 늘어난다고 하는 반가운 소식이 역할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화장품 주식들 강세도 어떻게 보면 뭐 이게 가도 의미가 있는 게 결국은 중국의 어떤 인바운드 관광객의 뭐 늘어나는 비율이나 또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한 우호도 이런 것들 감안해 보면 지금 충분히 화장품주들 지금 뭐 요새 안 날아가는 애가 있나요? 근데 진짜 오늘 어떻게 보면 소외 섹터 뭐 이름 꽤나 높았던 LG 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한국 화장품, 코리아나 뭐 이런 게 중심이 돼서 올라가는 그 업종 내에서도 다소 좀 소외 섹터였던 그런 애들이 좀 세게 올라가는 하루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오늘 리포트로 말씀드린 것들이 동방메디칼, 동방메디칼도 아까 보니까 잘 올라가던데, 이게 한방 의료기기 쪽으로는 또 1등이다 그래가지고 리포트가 있길래 아까 소개를 드렸는데 오늘 굉장히 좋은 움직임 나타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점은 글로벌 텍스프리, 뭐 어제 신고가 났기 때문에 오늘도 쉬어갈 수도 있지만 갈고 일주일 있다가 열흘 있다 보면 또 올라 있다. 이런 종목이죠. 그리고 두산 퓨얼셀 오늘 아침에 회원분들한테 이거 퓨얼셀이 좀 움직일 것 같아요 라고 메시지도 드리고 리포트로도 소개를 드렸는데 와우, 오늘 퓨얼셀 세 종목이 엄청나게 세죠. 아까 뭐 20몇 프로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0%대 후반인데 이쪽도 뭐 대단합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제 맨날 요 표로 말씀드려서 정책주다 뭐 정책 외에 이제 또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섹터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오늘 상황을 감안해서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약간 제가 이게 빨간색이라는 게 약간 경고 의미예요. 보면은 이게 일단은 오늘 터진 게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이건가 아니면 이쪽은 당분간 쉬기로 한 건가 라고 생각하면 저는 조금 쉬는 섹터로 바뀌었다고 보고 다른 많은 섹터들이 존재하니까 굳이 고공권에 있는 얘한테서 더 볼 거 없다 이렇게 보면 과감하게 버리는 상황들이 만들어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결국은 내리 나오게 돼 있어요. 앞으로 더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많이 오른 애들은 어차피 부담이 되게 돼 있습니다. 3천에서 3천 정도 뭐 200을 보내든 뭐 5천을 보내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3천쯤에서 한 4천 보내거나 3,500 보낼 땐 또 다른 섹터들이 아마 앞장서겠죠. 이게 뭐 약간 좀 뭐라고 할까 배터리 개념으로 봤을 때 3천까지 쓸 배터리는 썼고 이제부터 3천에서 뭐 3,200, 300이 될지 4천까지 보낼 때는 또 다른 동력원을 가지고 보낸다 이렇게 보면 이미 이제 진짜 과열권에 온 애들은 좀 조심하는 수준이 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그래프를 뭐 정확히 분석 못 하시더라도 그냥 일봉 열어놨는데 누가 봐도 과열이야 이렇게 볼 만큼 바짝 쓴 애들은 언제 미끄러져도 사실 이상할 건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걸 대신할 게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죠. 그런 게 있으면 미끄러진단 말이에요. 밑에서 바닥에서 막 올라오는 애들이 아무래도 좀 새롭고 빠를 건데 저 고공권에서 그냥
그 깔딱고개를 넘는 수준까지 이격도가 확 벌어져 가지고 있는 애들이 과연 지금 우선순위가 되겠느냐라고 봐야 되죠. 예. 이거 어떻게 보면 지역화폐가 오늘 하나 보여준 거라서 앞으로 3000 시대 정도가 뭐 얼마나 유지될지는 또 많이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많이 오른 것만큼 리스크하고 깡패인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계속 찾는 건 바닥에서 이제 막 출발한 애들, 그런 게 더 쉽다, 핸들링 하기가 뭐 수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굿모닝 작전 6부 순서는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네. 10시부터 맨날 해요. 네, 이번 주 10시부터 11시 반까지. 네. 아직도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는 건 희망이 있네요. 자, 오늘 끝날 때 보니까 1200명이네. 예, 어제보다 100명 늘었네. 예. 자, 이런 희망을 가지고 처음 오시는 분들이 계속 안착하는 방송 이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고요. 들어주시느라고 다음 주에 반갑게 또 10시에 만나요. 안녕.